영훈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뭐 하고 계십니까? 춥네요. 아니 겨울이 다 가는데 난 추워 이상하게. 아 추워. 나이가 좀 많이 드니까 사실상 PD님 앞에서 나이 많다는 얘기 하면 안 되는데 그죠? 또 내가 운동을 많이 하니까 이게 겉모습은 좀 건강해 보일지 몰라도 내장기관이 다 관절도 안 좋고 아무튼 그래요. 추워 요즘에. 부상 소식. 아 맞아, 족저근막염 진짜로 죽겠어요. 이게 그게 그냥 운동 많이 하면 걸리는 병이래요. 족저근막염 걸려왔을 PD님? 저는 안 걸려봤어요. 발 디딜 때마다 진짜 여기 있죠, 뒤통수가 저릿거려.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서 요즘에 그 치료 받으러 다니면서 운동은 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족저근막염 걸려도 운동은 늘 하기 때문에 운동은 안 쉬는데 그래도 이런 아픔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진짜 너무 아파요. 인생 살면 제일 아파 지금 족저근막염이. 그래서 골프공으로 살살살 문지르고 있죠. 사실 오늘 좀 물어볼 게 예. 예전에 영훈님이 UFC의 벽이라는 말 회의 중에 하신 적이 있어요. 맞아요. 사실 저같이 일반 시청도는 특히 8, 90년대생 분들은 액션 영화 같은 걸로 아무래도 격투기를 좀 접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럼요. 그때 뭐 치권, 용재무투 막 이런 걸로. 아니 말죽거리 잔혹사만 봐도 그게 진짜 격투기였지 그때는. 그러니까 그냥 야인시대 발차기 하고 그게 그냥 제일 싸움 잘하는 거 아닌가. 그런 건 근데 UFC에 안 나와요. 그렇죠. 안 나오죠. 그게 나올 수가 없지. 왜 안 나오는지를 사실 몰라서.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 거야. 그게 어떻게 나와 그게. 그럼 뭐 맞고 떨어져 있을 때 저기 뭐야 그 김좌진 장군님 나오면서 두하나 일어나 이러는 것처럼 그게 될 거라고 생각해? 말이 안 되지 그건 애초에. 이상한 질문을 하고 있어 갑자기. 신마정님 씨름요 그래플러인데 김두한 선생님 타격가 가서 그쵸. 돌개차기 이런 걸로 다 잡는 거 아닌가? 그거는 김좌진 장군님 버프 때문에. 딱 씨름 기술 걸면 뭐하냐고. 죽을 때쯤에 김좌진 장군님 딱 나오는데 두하나 일어나 하면서. 뭐랄까 사실 UFC가 시작을 한 되게 순한 질문으로 시작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쵸. 어떤 무술이 제일 센가. 네네네네. 맞아. 결과적으로 그레이시 가문이 이미 증명이 됐어요. 근데 그거는 방금 말 뭐 그래플러가 타격가인 김두한 선생님한테 졌다 뭐 이런 것처럼. 근데 이미 증명을 해냈어요 그레이시 가문은. 우리 PD님도 알다시피 UFC는 그레이시 가문에서 주짓수의 위대함을 알리기 위해서 만든 거라서. 그때 줄파라고 알아요? 줄파라고 엔터테인먼트 같은 회사인데 맞나? 내가 알기로는 그래.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레이시 가문이랑 손을 잡고서 우리가 이걸 알려보자 하면서 공동 설립자로 UFC를 만들었고 이제 거기서 시작이 된 거지. 그게 결국에는 증명해냈잖아요 주짓수가. 그게 이겼는데 왜 이기게 된 거예요? 모르니까 생각해봐요. 그때 당시에는 그때 UFC 나도 어렸을 때 어렴풋이 기억나거든. 그때가 내 기억으로는 XTM인가 슈퍼액션인가 그럴까 우리 영화 24시간 나오는 채널에서 WWE랑 RAW 그때 프로레슬링에 열광하던 시절 막 브록 레슬러가 빅쇼 때리고 막 저먼 슈플렉스 했는데 막 링 무너지고 그런 시절 그 그림자에 가려져 있던 게 UFC였어. 걔네들은 낮에도 했었거든 WWE랑 RAW는. 근데 UFC 새벽에 했었어. 그때 나 새벽에 솔직히 말하면은 우리 집 시골 살 때 새벽마다 여러분들 영화처럼 야한 거 해줬었어. 옛날에 멜랑꼴리랑 그 뭐였지? 멜랑꼴리 같은 거 뭐 해줬었어. 그거 보려고 아침에 일어나서 켰는데 새벽에 몰래 켰는데 UFC가 나왔었어. 그때 UFC가 나왔었는데 그때 이제 사람들 보면은 무규칙 격투기라고 발리투도로 나왔었죠. 그래서 막 보면은 그때 했던 게 게리 금리치 국수런 그거 막 입고 나오기도 하고 막 스모 선수도 나오고 별의별 애들 다 나왔었어 그때. 근데 그때 코스 연기는 그레이시 가면 호이스 그레이시인가 이름이? 그 사람 나오고 그냥 제패해버렸잖아. 근데 왜 그랬겠어? 모르니까. 주짓수는 여러분들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일주일 배운 애랑 안 배운 애랑 차이가 하늘과 땅이에요. 그건 진짜로 그래. 근데 그 당시에는 뭐 싸움으로 네가 잘하네 내가 잘하네 막 이런 시절에 그런 기술을 들고 와버리면은 항상 그러잖아. 피지컬이 똑같으면 기술이 위에 있는 사람이 이긴다고. 근데 그 당시에 주짓수 기술을 파이법을 모르니까 그래서 1등 할 수밖에 없었지 사실. 지금도 봐봐. 레슬링만 잘하면 뭐 주짓수 못하면은 말짱꽝인데. 그게 딱 거기서 나와요. 그 스파이더 이벤트 매치 때 장인성 선수님이랑 기주짓수 국가대표 장인성 선수님이랑 공병민 레슬링 국가대표 둘이 붙었는데 레슬링 룰에서는 장인성 선수님 댓글에 뭐라고 써 있었죠? 콘크리트였으면 죽었다. 근데 주짓수를 가니까 어떻게 됐어? 쪽도 못 쓰잖아. 그 차이예요. 그 차이야. 기술의 차이였죠. 몰랐으니까.
이정재 그 암살 명대사 이렇게 될 줄 몰랐으니까.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도복 입고 수막 나오는 사람 제가 본 적이 있는 것 같거든요. 많죠. 많았어요. 멜빈 메노프도 도복 입고 나왔었고 많이 나왔었어요. 그때 뭐 우리가 알고 있는 푸른 눈의 사무라이 앤디 훅 선생님도 도복 입고 나오셨고, 그 다음에 우리 샤크 김민수 선생님도 도복 입고 나오셨고, 도복 입고 나온 사람 많았어요. 그러니까 프라이드 시절 초창기 때만 해도 발리투도라는 그 이미지가 완전히 벗겨지지 않았을 때라서 그때는 도복 입고 나와서 그냥 내가 볼 때 그때 탭이라는 문화가 생기고 오픈 핑거의 개념이 생기고 그것만 이게 급소 공격 없애고 이런 규칙이 좀 정리됐을 뿐이지, 도복 입고 나온 사람들도 도복 잡고 싸울 수 있을 때니까 그때는. 그쵸. 그게 확실히 차이가 있어요? 오픈 핑거랑 그 빵글러브랑 싸우는 게? 그렇죠. 거리 차이가 되게 멀죠. 거리 차이가. 그러니까 복싱 거리, MMA 거리, 킥복싱 거리, 무에타이 거리 다 달라요. 그래서 원 챔피언십만 봐도 낙모 아이들이 실제 4강링에서 싸우는 거랑 좀 다르게 싸운다고 좀 느낄 거예요. 지금 격투기 좀 아시는 분들은. 왜냐? 링이 넓고 글러브가 얇으니까. 그래서 킥을 많이 쓰는 낙모 아이들도 킥 비중이 많이 줄어들고 콤비네이션 기준이 많아지죠. 근데 실제로 무에타이 경기 보면은 콤비네이션 많이 안 나와요. 단타로 그냥 쌈코, 왼발의 마술사 쌈코 이런 것처럼 그냥 갖다 부셔버린다. 이런 느낌의 개념이 많이 탑재되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피디님, MMA가 발전을 한 거야. 처음에 UFC 그 주파랑 했을 때 호이스 그레이시가 나와서 휩쓸었을 때 그때부터 이제 지금의 MMA까지는 점점 발전을 한 거지. 글러브를 안 끼던 세대에서 끼게 됐고 급소 타격이 가능하던 시대에서 없어지게 됐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발전하는 거야 항상. 이것도 스포츠잖아 어떻게 보면은. 아무리 사람을 때리고 꺾고 한다 그래도 스포츠야 스포츠. UFC의 경우에는 사실 그 이후에 뭐 저도 100%의 과정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데이나 화이트 체제로 바뀌면서 종합격투기로 완전히 가잖아요. 예. 어느 순간부터 선수들을 보니까 귀가 다 찌그러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종 격투기 시대에는 귀가 안 찌그 선수들도 그렇죠. 그래플러가 많이 없었으니까. 크로칸만 봐도. 네, 그렇죠. 맞아. 그랬었어요. 그 말인즉 그래플링이 기본적으로 조금 장착이 되어야 된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건가요? 무조건이죠. 조금이 아니라 할 줄 알아야 돼요. 진짜 여러분들 뭐 스트링랜드 앞선 내가 계속 말하지만 스트링랜드가 여러분들이 뭐 그라운드가 약하다 뭐하다 아니야. 존나 센 거야. 존나 센 거니까 지금 시대 MMA는 그냥 그래플링 기본이에요. 주짓수는 기본이야. 진짜 지금 뭐야 UFC에 블랙벨트 엄청 많은 거 알죠? 블랙벨트 엄청 많아. 근데 그 블랙벨트들이 일반인 기준에서 봤을 때 와 저 사람 블랙벨트다. UFC 넘쳐나는 거야 그냥. 기본이니까. 기본이에요. 레슬링이 탑재되면 뭐하냐고. 주짓수가 없으면은 개작살 나는데. 그래서 뭐든지 일단은 돼야 돼. 나도 봐요. 난 평생 내가 만두기 될 거라고 상상도 못했었는데 봐봐 되고 있잖아. 진짜 무조건 기본이에요 기본. 그러니까 그 기본을 많이 담아놔야 돼 항상. 믹스 마샬 아츠니까. 나 그래플링 싫어. 타격으로 쇼부 볼 거야. 성적 좋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나 타격 싫어. 그래플링으로만 할 거야. 물론 될 수도 있겠지. 근데 타격이 없으면 그래플링도 안 돼요. 왜냐? 태클 거리를 잡으려면 타격을 해야 되거든. 결국은 무조건 다 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만두기는 아니면 이상한 거지. UFC 레벨은 특히 이상한 거지. UFC 레벨은. 거기는 뭐 진짜 레벨 자체가 다르니까. 거기는 이걸 내가 말을 하면은 조금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지만 준용이 형 있잖아요. 박준용 선수님.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그냥 앉아 있다가 우리 같이 스파링 이제 막 해요. 그러면 이제 뭐 타 단체 챔피언 분들도 오고 해외 챔피언 분들도 많이 이제 오세요. 합동 훈련 가끔씩 하러. 챔피언이야 챔피언. 준용이 형이 왼손으로만 요리해요. 챔피언이라니까. 여러분들 UFC 레벨은 이게 뭔가 뭐 착각을 하는데 뭐 댓글에다가 뭐 한국 단체 뭐 어디가 UFC 경쟁력이 뭐 어쩌고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나도 지금 격투기 하는 사람들이라 말을 좀 조심히 하는 거긴 한데 안 돼요. 이게 거기는 여러분들 막 우리 보면 막 뭐 경기도 일장, 뭐 전라도 일장, 뭐 경상도 일장 뭐 이런 식으로 표현도 하고 막 그러잖아. 거기는 어디 도 이런 개념이 아니야. 그리고 대한민국 일장 이런 개념도 아니야. 그냥 거기는 아시아 일장 이런 애들이 가요. 진짜 막 그냥 남미 일장, 뭐 유럽 일장 이런 애들이 모여 거기 진짜로. 그래서 UFC 봐봐. 전 세계 1% 단체라는 게 전 세계에서 UFC 지금 선수 내가 알기로는 등재된 선수가 200명 안 될걸요? 전 세계에서 200명 안 되는 애들이 뽑혀 있다니까. 제일 싸움 잘하는 애들이.
그러니까 그 레벨이 비교가 되겠냐고. 그 말이 안 돼, 거기 레벨은 진짜로. 내가 여러분들 앞서 말하지만 나 대한민국 웬만한 중량급 감자들한테 다 맞아봤잖아. 내가 다 싸워봤잖아요. 준용이 형이랑 다운이한테 했을 때 뭔 생각했냐면은 이 사람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 우리 PD님 만화 좀 많이 보나? 헬퍼 알아요? 헬퍼라는 만화 보면은 뭐 강골이 있고 살골이 있고 막 이런 게 있어. 그러니까 강골은 뼈가 단단한 건데 살골은 이게 부딪히면은 뼈에서 쇳소리가 난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 주먹이래. 그런 느낌이 나봐 진짜로. 그러니까 레벨 자체가 여러분들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오죽하면은 또 이런 일화가 있어요. 하동진 감독님이 준용이 형이랑 러시아 시합을 준비하러 갔을 때 훈련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매니지먼트에서 어떤 체육관을 소개시켜줬는데 한 300평 정도 된대요, 체육관이. 4층짜리인데 그 문을 열고 들어갔대. 근데 털복숭이 새끼들 한 1,500명이 거기서 스파링을 하고 있더래. 진짜로. 그래서 하동진 감독이 보고서 멍 때리다 나왔대. 잘못 온 줄 알고. 그리고 나서 2층인가 이러면서 그게 내가 말했잖아 3층짜리 건물 2층을 가니까 털복숭이 새끼들 한 1,500명이서 레슬링 하고 있더래. 그 또 벙 때리고 나왔대. 3층 가니까 털복숭이 새끼들 1,500명. 그러니까 한 건물에만 4,000명 이상이 MMA 수련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한 건물에서만 경쟁력이 4,500대 1이야. 근데 그런 게 러시아에 엄청 많대요. 에? 그럼 중국에도 지금 그렇게 많대잖아, 그런 애들이. 그럼 봐봐, 경쟁력이 몇이야, 지금 그게. 한 이런 2000시에만 그런 4,500명이 운동을 하고 있다고 쳐봐. 그럼 다른 시 다 합치면은 경쟁력이 막 말도 안 되는 거야. 근데 그런 애들 다 뚫고 오는 애들이 누구다? UFC. 그런 애들 다 뚫고. 근데 그런 애들 다 뚫고 러시아 애들 제패하고 간 게 누구다? 박준용이다. 그럼 이제 레벨이 뭔지 알겠지. 뭐 그냥 대한민국 일장, 일본 일장 이 정도 갖고는 안 돼요, 거기는. 진짜 안 돼요. 달라. 그 오죽하면 봐봐, 원챔 그 투타임 챔피언. 두체급 챔피언도 가갖고 판정승으로 이기잖아. 엄청 힘들 얘기잖아, 그것도. 그게 안 돼, 진짜로. UFC 여러분들 괴물 레벨이에요. 요즘 그게 좀 의아했거든요. 그 헨리 세우도가 아, 그쵸. 근데 그 헨리 세우도를 윈시빌리. 쌀배달을 시켜버리잖아요. 그쵸. 그거는 MMA 레슬링은 또 달라요. 메랍도 그러잖아. 동현이 형 채널 나왔고 매미킴 채널 나와가지고 MMA 레슬링은 다르다. 잡아서 안 넘어가면 때리면 되는 거고, 때려서 또 방심하면 잡으면 되는 거고. 이게 연계적으로 되는 게 결국은 우리가 원투 킥, 원투 훅, 원투 니킥 이런 콤비네이션처럼 레슬링도 콤비네이션화가 되는 거죠. MMA 레슬링은 그래. 근데 이제 그거를 확실하게 버릴 건 버리고 가져올 건 가져오고 내가 받아들이면은 실력이 기하급수적으로 성장을 해요. 근데 내가 볼 땐 보니칼 같은 그런 미국 스포츠 레슬링 했던 애들은 헨리 세우도도 그렇고 못 버렸어, 그거를. 못 버린 것 같아. 결론적으로 나는 MMA에 정말 잘 접목시켰다고 생각하는 레슬러들은 다니엘 코미어. 정말 잘 접목시켰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 나 올림픽 레슬링 국가대표야. 나 자존심 있어. 버렸잖아. 그러니까 타격으로도 씹어먹지, 다니엘 코미어가. 다니엘 코미어 타격 엄청 잘했잖아요. 버릴 건 버린 거야. 근데 보니까는 그걸 못 버린 거지.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런 느낌 같아요. 그래서 헨리 세우도도 너무 올림픽 레슬링만을 고집하다 보니까 MMA라는 다른 종목의 레슬링을 정말 정점으로 구사하는 메랍한테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UFC의 벽인 거지, 결국에는. 종합격투기의 벽. 생각해보면은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뭐 그래플러가 강세일 때가 있을 거고, 그리고 그 강한 그래플링을 또 잡는 스트라이커들이 또 나올 거고. 근데 이 사이클이 넘버링 대회를 계속하면서 쌓이다 보니까 현재 류의 경우에는 기본 선수 레벨이 말도 안 되게 높아졌다. 아이, 그럼요. 그런 말씀을 이제 하시는 그렇죠. 거죠. 왜냐면은 말했잖아요. 모든 격투기의 시작은 UFC에 있었다. 그러면 커뮤니티의 오랜 질문 중에 하나인 MMA를 잘하려면 복싱을 배워야 된다, 뭐 무에타이 해야 된다. 이제는 이게 아니라 그냥 MMA를 배워야 돼요. MMA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맞아.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제가 MMA를 하고 싶은데 복싱부터 할까요? 킥복싱부터 할까요? 이게 MMA를 하러 가야 돼요. MMA를 하러 가야 돼요. 말 그대로. MMA 이제 단일 종목이 됐어요. 오죽하면은 난 몰랐는데 그거 있더라고. 뭐 아시안 게임인가? 뭐 거기에 종합격투기가 들어가 있던데, 종목에? 알고 있었어요? 시범 종목처럼 재작년인가 한 번만 뭐 있었어요. 그래갖고 뭐 종합격투기 국가대표도 따로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종목이 하나 생긴 거야. 그러니까 MMA는 다른 느낌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나라의 그 이창호 선수, 개미지옥 이창호 선수도 보면 MMA를 하는 것 같아, 그 선수도. 그러니까
MMA를 하고 싶으면 MMA를 하러 가야 돼요, 이제는. 근데 이제 MMA를 하다가 내가 복싱이 부족한 것 같다. 그러면 그때 복싱 하러 가는 거고, 내가 주짓수가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럼 주짓수를 하러 다니는 거예요. 나도 탑팀에서 훈련하면서 지금 TSQ, 복싱 체육관 가서 송승용 원장한테 복싱 배우고, 그 다음에 와이어 주짓수. 가서 또 주짓수도 배워요. 그러니까 내가 부족한 거를 항상 채워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전 과목을 배우는데 부족한 과목을 과외를 받거나 아니면 따로 학원을 다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MMA는 학교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부족한 과목 그게 있으면 따로 배워야 되는 게 맞지 지금. 그게 맞지. 그러니까 MMA를 기본적으로 일단 시작을. 그쵸. 뭐 부족한 스킬이 있다면 취미로 하시는 분들은 거기서 만족을 하면 되고 아니면 보강을 좀 해주셔도 돼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물론 나는 여러분들 내가 이런 말을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고 아직 경험이 되게 적긴 하지만 나는 내가 경험한 걸 토대로 여러분들한테 말해주는 사람이거든. 왜냐면 어떻게 보면 내가 여러분들한테 제일 가까울 수도 있어요. 난 늦은 나이에 시작했잖아. 늦은 나이에 시작해서 많은 걸 포기하고 이거에만 지금 몰두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정말 여러분들한테 가까이서 말해줄 수 있어. 이거는 어떻게 하면은 이걸 잘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좋은 지름길은 사실 없거든요. 근데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나? 그런 거는 좀 내가 잘 알려줄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피디님이랑. 좋습니다. MMA에서는 자주 나오고 거의 필승 전략이긴 한데 사실 저희 어릴 때 싸움 못하는 애들이 그냥 눈 감고 그냥 넘겨가지고 그냥 얼굴 때리고 그냥 울면서 그쵸. 사실 필승 전략 중에 그거는 옛날부터 정립된 거예요. 그거는 옛날에 마크 콜먼 형님도 파운딩에 테이크다운 앤 파운딩 그건 옛날부터요. 하빕도 그렇게 이기고 캄잣도 그렇게 이겨. 심지어 그 노잼 벨랄 무함마드도 그렇게 하고 테이크다운 앤 파운딩이 진짜 MMA예요. 옛날부터 정립된 건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그 옛날부터 정립된 게 조금 더 과학이 가미되면서 단단해진 거지. 지금은 뭐 하나만 해서는 이길 수가 없어. 난 아직도 생각해. 아데사냐가 치마이프를 만났으면 이겼을까? 나는 못 이겼을 거라고 생각하거든. 페레이라가 미들급에서 치마이프를 만났으면 이겼을까? 난 그렇게 생각해. 이게 원툴은 없어. 여러분들 봐봐. 휘테코도 테이크다운 방어율 엄청 높다 그랬잖아. 캄잣이 그냥 4드론 해버린다고. 그 공식은 정말 깰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테이크다운을 하는 것까지는 괜찮아. 파운딩을 하려면 얘를 눌러놔야 되는데 그 눌러놓는 것도 주짓수 영역이야. 그러니까 합쳐지는 결국은 뭐야? MMA예요. 우리가 지금 아무리 테이크다운 파운딩을 연습한다고 해도 테이크다운은 레슬링 선수를 못 이길걸? 엘리트 못 이겨. 절대 못 이겨. 그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 또 다른 구석을 또 파고들어야 되는 거지. 공식은 알고 있지만 그 공식을 이미 알고 더 단단하게 만든 애들이 이기기가 어려운 거지. 그러니까 저를 넘기러 오는 사람을 그런 레슬링 싸움이 아니라 때리러 오는 사람을 넘는 게 MMA일 수도 있는 거고. 그쵸. 정말 많은 변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카운터를 꼭 주먹 발로만 치는 게 아니라 태클로도 칠 수도 있는 거고 잽을 뻗듯이 태클로 상대방을 또 교란 줄 수도 있는 거고 메랍처럼 계속해서 큰 태클을 던지면서 상대방을 어지럽게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변수가 너무 많긴 한데 결국은 제일 승률이 높은 건 테이크다운 앤 파운딩이다. 그래플러가 승률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너무 바다의 영역이라서 무궁무진하거든. 사실 이 영상을 준비한 이유가 뭐냐면 종합격투기를 볼 때 너무 어려운 거. 어렵죠. 그러니까 저게 왜 거리가 멀다라고 하는 건가? 거리라는 건 또 뭐고?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봐야 될지를 아예 좀 모르겠더라고요. 일반인의 개념에서 네네. 어디서부터 봐야 될지 모르겠다. 일단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보세요. 일단 내가 진짜 이거는 나는 어렸을 때부터 격투기를 많이 보니까 사실 주짓수를 처음 시작했을 때도 남들보다 좀 빨리 올라갈 수 있었던 게 그냥 많이 봐서 그랬던 것 같아. 이 상황이 그때 나왔던 거구나 이래서 그냥 그 섀도우 복싱을 어렸을 때부터 그냥 한 것 같아요. 이게 뭔 말이냐면은 격투기를 여러분들 재밌게 보시려면 알아야 됩니다. 일단은 내가 격투기를 하지 않더라도 알아야 돼. 그러면은 이게 조금 아는 만큼 보인다 그러잖아요. 그게 좀 보이긴 하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UFC 흥미를 느끼려면 재밌는 애 걸 봐야 되는데 지금 뭘 이렇게 추천하기 주긴 힘들어요. 옛날에 프라이드 건 진짜 재밌었거든. 1세대니까. 그래서 일반인 분들이 격투기를 재밌게 보시려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직접 해보세요. 그거밖에 없어 사실. 이게 사실 재미가 없단 말이야. 아니 나조차도 솔직히 격투기 편식해서 보긴 해요. UFC 보면은 더럽게 재미없는 애들 잘 안 보기도 하고 격투기 선수도 이렇게
재미없는 경기가 많은데 일반인 기준에서 어떻겠어. 근데 사실 아는 만큼 보인다. 직접 해보면 그리고 보인다. 마이크 타이슨이 그런 말을 했죠.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이 있다. 처맞기 전까지. 처맞아 봐야 안다, 사실. 이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시작해서 처맞아 보면 이게 격투기 선수가 잘 때리는 거구나. UFC 대단한 거구나. 약간 이런 느낌이 나는 것처럼 그런 재미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럼 좀 진입 장벽을 좀 낮춰주기 위해서 이렇게 좀 해설을 하는 거 저희가 조금 준비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거를 사실은 여러분들 제가 입중계를 맨날 준비는 하는데 제가 컴맹입니다. 기계치예요. 기계치라서 이걸 어떻게 송출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도움을 좀 받으려고 사실 저번에 스트링랜드 듀플레 시전은 입중계를 하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켜야 되는지 몰라서 그래서 제가 그게 좀 난항을 좀 겪고 있지만 앞으로 여러분들 넘버링 대회나 아니 뭐 재미있는 게 있을 때는 제가 꼭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면서 알기 쉽게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게. 그리고 나 나름 옛날에 아프리카 TV에서 입중계할 때는 되게 시청자들 되게 많이 들어왔거든. 최대 시청자 한 4,000명까지 찍었었어 그때는. 그때 이제 아프리카 TV계의 성캐다. 아프리카 TV계의 김대환이다. 막 이런 말을 좀 많이 들었어. 좋습니다. 당분간은 이렇게 좀 형식 좀 간단하게 저희가 해설을 좀 해보도록 하고요. 예. 예. 뭐 다음 컨텐츠 기약하면서 저희 또 인사드리고 마무리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UFC 관련해서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됐는지 뭐 역사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재밌게 보는 법 혹은 뭐 진입장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간략하게 내가 아는 선에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저는 말을 굉장히 잘합니다. 말을 굉장히 잘해서 그 말로써나마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시켜드리고 또 재밌게 라디오처럼 들을 수 있게 된다, 편하다 이런 기분을 좀 가지게 되신다면 전 그걸로도 만족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 PD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생방송의 개념에서 더욱이 쉽게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계속해서 준비 중이긴 합니다. 근데 요거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제가 여러분들께 또 인사를 좀 드릴 테니까 그때쯤 되면은 격투기를 더욱이 재밌게 같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다음 컨텐츠는 또 다음에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따뜻하게 침낭 안에서 자고 또 내일을 기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령우 고소소장 설령우였습니다.